안녕하십니까? 양난TV의 양현수 단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바로 알자 방제용 드론의 노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방제용 노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방제를 할 때 필요한 입경량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방제용 노즐 1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방제를 잘하려면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우리가 먼저 이 작물에 어떠한 입경량으로 약재를 뿌려야만이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만큼 이 입경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티젠 노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노즐들이 티젠 노즐이죠. 자, 티젠 노즐이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사베라고 하는 이제 ASAB이라고 해서 미국 농업 및 생물공학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정해놨어요. 이런 노즐은 이 정도 압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사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입경량이 나오고 이런 입경량을 사용했을 때는 뭐 살충제, 살균제 때 효과가 좋고 뭐 이런 다 정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지식 별로 없으시고 자, 거기에 맞게 분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사 방법은 굉장히 비산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서칭을 해보시면 이 비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 노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이 디지 노즐은 어, 원래는 이제 그 드론에 사용하는 노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경량을 단순히 크게 해가지고 이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게를 늘려가지고 이 하향풍에 일어나는 이런 와류를 좀 더 해결을 해서 정말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저번에 사진으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입경량이 커지게 되고 입경량이 커지면서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고 표면적당 일부 면적당 보통 제곱센티미터인데 이 제곱센티미터당 떨어지는 물방울의 수가 적어지게 되죠.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약재의 효과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수도작을 예로 드리는데 수도약에 쓰는 1리터 포장된 약재들이 대부분 다 1헥타를 뿌리게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1리터 약재를 9리터 희석을 해서 10리터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1헥타, 그러니까 3,000평 정도를 살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기준 자체가 어디 기준이냐? 100마이크로미터로 분사를 했을 때 거의 모든 면적을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물 자체가 평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유리 같은 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 면적 뿌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번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방 방제를 할 때에는 몇 단위 면적당 몇 방울의 양만 떨어져도 괜찮고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런 약재가 단위 면적당 몇 방울 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면이 아니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면당 100방울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게 입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단위 면적 10방울 떨어지면 당연히 10배 이상 높이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작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비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비산을 해결하지 못해서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런 뒤지 노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노즐을 사용해서 약재를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 이 작물에 떨어지는 약재의 수가 훨씬 더 미치지 못하고 또는 이런 살포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순히 물을 많이 희석을 해서 뿌리다 보니 표면 적당 떨어지는 방울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서 오히려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재를 이렉트에 뿌렸을 때 나는 기대 효과는 전혀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반이 안 되는 효과만 지금 거기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는 방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제용 드론은 뭐 입재 살포기 아니 그 일반적인 노즐이 됐든 아니면 뭐 원심 노즐이 됐든 간에 입경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요즘 많이 쓰는 이제 그 원심 노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엑살 노즐이나 디지노이 뭐 이런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량이 곧 압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압을 높이려면 펌프를 세게 돌려야 되고 펌프를 세게 돌려야만이 일정한 압력이 나오는데 문제는 압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살포 양도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분사 노즐을 또 줄여야 되고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이제 이 원심 노즐 같은 경우에 이 벤틸레이션 구조로 가지고 있는 아래 턴테이블의 회전수 이 회전수에 따라서 이 입경량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 분사량 같은 경우에 펌프가 따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경량과 분사량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원심 노즐의 입경량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 DJ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알리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좀 유명한 회사 거의 그 원심 노즐이 우리는 50 마이크로미터부터 분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50 마이크로미터의 분사량은 가장 작은 방울이 50 마이크로미터도 있다는 양이지 우리가 50 마이크로미터로 균일하게 분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분사 노즐에 우리가 몇 마이크로미터 분사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나는 100이다. 100 마이크로미터 기준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5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엑살로제 이런 것에 압력을 더 주게 되면 2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사를 했을 때 고도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이 갖고 있는 수분량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해서 오히려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아사베 같은 경우에서는 100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220, 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물방울이 작물에 떨어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심 노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압력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단위면을 딱 뿌리기도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얘를 아무리 세게 돌린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분사 노즐만큼의 입경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고 자,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압력 게이지나 이런 것들이 이런 드론 제조사 노즐 제조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압력 게이지를 달아서 얘가 어느 정도 압력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입경량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데 이 원심 노즐 같은 경우 우리가 얘가 몇 RPM으로 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심 노즐 같은 경우 2만 RPM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입경량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2만 RPM으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설정상 잘못되거나 내가 컨트롤 잘못해서 2만 RPM이 안 돌고 있는지 또는 내가 15,000 RPM으로 돌렸을 때는 입경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트롤이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러면 무한대로 속도를 올리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턴테이블의 구조 자체가 플라스틱이거든요. 물론 이제 카본 소재가 좀 함유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도 존재를 하고 일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 회전수도 중요하지만 이 회전수가 너무 크다 보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RPM 무한대로 올릴 수가 없고 그러려면 얘를 입경량을 줄이려면 이 벤틸레이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출 성형을 하거나 그냥 CNC 가공을 하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다 보니 2만 RPM의 일자형 구조의 벤틸레이션을 갖고 있는 턴테이블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노즐을 솔직히 뭐 일반적인 노즐을 사용하거나 이런 원심 노즐을 사용하거나 어쨌든 간에 거기서 분사되는 입경량의 크기와 거기에 되는 함유되어 있는 약재의 양과 표면에 떨어지는 방울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노즐의 구조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이 방제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모를 때는 그냥 뭐 기차에 날아다니고 스위치 키면 약재 나왔어 내가 작물 위에 왔다 갔다 해서 했는데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이게 원액 살포가 일반적인 약재 살포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A란 약재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이런 1리터를 가지고 3,000평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 잘못된 양, 잘못된 입경량 뭐 이런 걸로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약재의 성능을 얻어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입경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이런 노즐의 종류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